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확률에서 공부를 했던 것을 연장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확률에서 했던 거 몇 개 없습니다.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동전 던지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전을 던질 거예요. 자, 동전을 던지는데요.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전은요. 나올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죠. 뭐 아니면 앞면 아니면 뒷면입니다. 자, 그래서 앞면을요. 우리가 H라고 두고요. 뒷면을 T라고 한번 둬볼게요. 두 개를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배웠죠. 자, 표본 공간은 보통 S로 사용을 하고요. 두 개를 던졌습니다. 두 개 모두 앞면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가 앞면, 하나가 뒷면, 하나가 뒷면, 하나가 앞면일 수 있고요. 두 개 모두 뭐일 수가 있습니까? 뒷면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동전이 이렇게 세워졌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걸로 하죠. 그래서 모두 앞면, 하나가 앞면인 경우, 두 개 모두 뒷면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표본 공간을 생각할 수 있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요. 앞면에 집중을 해볼게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뒷면만 두 번 나왔으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는 몇 개예요? 0개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HH라고 했다는 것은 앞면이 몇 번 나왔다? 두 개 나왔다라는 뜻이죠. HT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면이 몇 개 나왔다? 하나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TH도 앞면의 입장에서는 한 개만 나온 거죠. TT는 뭐예요?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0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HH, HT, TH, TT라고 했을 때 X의 값, 즉 앞면이 나온 횟수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앞면이 나올 횟수는 두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0개였습니다. H는 앞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HT는 앞면이 한 개, TH 역시 앞면이 한 개, TT는 앞면이 0개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확률 변수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변하는 숫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요.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P로 나타내는데요. X가 앞면이 두 개일 확률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4개 중에서 앞면이 두 개일 확률은 한 번입니다. 따라서 몇 분의 몇? 4분의 1 이렇게 확률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앞면이 하나일 확률 변수가 2일 확률. 확률 변수가 2일 확률이라는 것은 총 4가지 중에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그래서 4분의 2이다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X가 얼마일? 0일 확률도 구할 수 있죠. X의 값이 0이기 위해서는 4개 중에 몇 가지? 한 가지. 따라서 4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을 나타내는데 X의 값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것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지금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확률은 그래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어질 때의 이 함수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고요. 어떨 때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확률 변수의 값이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 떨어질 때 x는 0, x는 1, x는 2, x는 5, x는 10 이렇게 딱딱 떨어질 때 그때의 확률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확률 질량 함수는요, 우리가 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를 x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률을
x가 소문자 x일 때의 확률,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앞면이 하나도 없을 경우, 앞면이 하나일 경우, 앞면이 두 개의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다면 0일 때의 확률이 얼마였습니까? 4개 중에 하나였죠. 1일 때의 확률은 4개 중에 2개, 즉 2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자, 앞면이 2개일 확률은 4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률이 나타낸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라고 해서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거나 확률 분포표를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값들, 이 대문자 x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확률의 값을 뭐라 그런다고요?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 자, 그리고 이 확률들을 모두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합해보세요. 4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4분의 4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아니면 앞면이 하나 아니면 앞면이 0개죠. 그런 확률을 모두 합하면 100%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합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 이 합계가 얼마여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까? 1이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때 각각의 확률들을 생각해 볼게요. 확률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할 거나 발생하지 않았거나죠. 여러분 어떤 확률이 발생하지 않았다의 확률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들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최대 얼마?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런 확률 질량 함수들은 항상 확률이 0과 얼마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0, x, 1. 여러분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확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건 0 아니면 1이라는 얘기죠. 즉, 이 값은 p, x가 0, 이거나는 또는 이죠. p, x는 1일 확률. 여러분 또는은 수학에서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해 주시오라는 뜻이고요. 0일 확률 얼마였어요? 4분의 1. 1일 확률 4분의 2였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것은 4분의 얼마? 3이다 라고 나타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확률 분포표의 합이 1이라는 것, 그리고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확률 변수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질 때의 확률 함수를 뭐라 그래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모든 분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딱딱딱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산, 떨어져 있다, 흩어질 산, 떨어질 리 써서요.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은 뭐예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을 뭐라 그런다?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고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요, 교육과정 해설서에도 보면은 실생활에서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요, 교재에 있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률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어떤 시행을 하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뭐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수를 대응시킬 때 이것을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전을 던졌죠. 동전을 던졌더니 표본 공간이 뭐였습니까? HH, HT,
THTT 이게 표본 공간이었다면 이 표본 공간에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 수죠. 수를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두면 확률 변수는 뭐 아니면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률 변수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확률 변수는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숫자 또는 소문자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px는 1이라고 썼죠. 이 숫자로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확률 변수가 2, 1, 확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값들이 유한계, 유한계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계가 있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카운트를 할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x를 뭐라 그런다?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분포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 확률 한번 표현해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소문자 x일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확률은 proposition이라고 해서 probability죠. probability라고 해서 우리가 p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p를 사용하고요.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산확률 변수 x의 분포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가질 x가 xi를 가질 확률인데요. 요거 밑에 거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동전 던지기 했었죠.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0, 1, 2 이렇게 됐어요. 그런 숫자들을 x1, x2, x3, xn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산 확률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x1일 확률을 p1, x2일 확률을 p2, xn일 확률을 p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하고 이 표를 뭐라 그래요? 확률 분포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함수죠?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합계는 항상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합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자, 다 더해야 되죠. P1 더하기 P2 더하기 P3이에요. 선생님 써드릴까요? 밑에다가 같이 써놓으세요. P1 플러스 P2 플러스 해서 PN까지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하기는 뭘로 나타냅니까?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고 i가 얼마에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 변하죠. p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따라서 시그마 pi는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모르면 시험 못 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확률이에요. 확률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확률, 무조건 발생할 확률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확률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거 시그마로 나타내세요. i는 1부터 n까지 pi는 얼마가 된다? 1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확률 알려드렸죠.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i에서부터 하나 다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어놓으면 오히려 이해가 편할 거예요. x5보다 크거나 같고 x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쓸 수 있다? px5죠. px는 x5 플러스 px는 x6이죠. 해서 쭉 해서 px는 x10까지의 확률을 더한 것이다. 그러면 x5일 확률을 우리가 뭐로 나타내요? p5로 나타내겠죠. 6일 확률을 p6으로 나타내고 10일 확률을 p10이라고 나타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k는 얼마에서부터? 5에서부터 얼마까지? 10까지 p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신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분포 개념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